여러분, 논문을 쓰다 보면 가장 많이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연구 방법론을 고르는 순간이에요. 설문조사를 해야 할까? 아니면 실험이 나을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연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심사위원에게 바로 지적받기 십상이에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AI가 이 복잡한 선택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연구 목적과 데이터 특성만 알려주면 맞춤형 방법론을 척척 제안해주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연구 방법론을 골라주는지 분야별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사회과학 쪽을 볼게요. 사회과학 연구는 보통 설문조사, 인터뷰, 통계 분석 같은 다양한 방법론이 혼합되잖아요. 가령 SNS 사용 시간과 자존감 관계를 연구한다고 해볼게요. 혼자라면 상관 분석을 쓸까, 회귀 분석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AI한테 A는 연속 변수, B는 범주형이야. 적합한 방법론 뭐가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로지스틱 회귀 같은 구체적인 기법을 바로 추천해줘요. 그리고 단순히 기법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기법이 왜 적합한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같이 알려줘서 더 설득력 있는 연구 설계가 가능해져요. 덕분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은 이제 막막하게 교재를 뒤지기보다 AI를 연구 파트너처럼 쓰면서 훨씬 빠르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엔 자연과학을 볼게요. 자연과학은 변수가 많고 실험 설계가 복잡해서 방법론 고민이 정말 길어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촉매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고 할 때 반복 실험, 대조군, 통계적 유의성 검증까지 고려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AI는 실험군과 대조군 설계 방식을 추천하고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t-테스트나 아노바 같은 구체적인 통계 방법까지 알려줘요. 또 종단적 연구가 필요한지, 단순 횡단 연구로 충분한지도 비교해주고요. 특히 대학원생이나 박사 초반 연구자라면 이 과정에서 헤매기 쉬운데 AI 덕분에 실험 설계부터 분석까지 더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료보건 분야예요. 이쪽은 연구방법론 선택이 특히 까다로운데요. 환자 데이터를 쓰거나 임상실험을 설계할 때는 윤리적 문제도 있고 통계 기준도 더 엄격하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운동 프로그램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는가? 라는 연구를 한다고 해봐요. 여기서 AI는 연구 목적이 효과 검증인지 상관관계 탐색인지 먼저 구분해줘요. 그리고 효과 검증이면 무작위 대조 시험을 추천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코호트 연구나 사례 대조 연구를 제시해줘요. 의료 쪽에서 이런 제안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연구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핵심이에요. 덕분에 AI는 연구자가 놓칠 수 있는 윤리적 고려까지 짚어주는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술-체육 분야를 볼게요. 이쪽은 숫자보다 해석과 맥락이 중요해서 방법론 고르기가 또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현대무용 공연이 관객의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고 해봐요. AI는 이런 경우 단순 통계 분석보다 인터뷰 자료 기반의 질적 분석이나 관찰 연구 또는 혼합 방법 연구를 추천해요. 더 나아가 기존 공연 분석 사례까지 정리해주니까 연구자가 새로운 관점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체육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훈련법이 경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면 실험 설계 방법과 측정 지표까지 제안해주거든요. 이렇게 전통적인 연구 틀에만 갇히지 않고 분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접근을 열어주는 게 AI의 강점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AI는 단순히 통계 기법 이름 몇 개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가 가진 주제, 데이터의 특성, 연구 목적을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방법론 로드맵을 제안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구 설계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데이터 다 모아놓고도 이 분석으론 답이 안 나오네? 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AI를 활용하면 이런 시행착오를 미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AI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대안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사회과학에서 회귀 분석만 떠올리던 연구자가 AI 덕분에 구조방정식 모델이나 네트워크 분석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 연구자도 단순히 t-테스트만 하다가 AI의 추천으로 베이지안 분석이나 머신러닝 접근을 알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AI는 연구 설계의 확장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즉, 방법론 선택은 이제 더 이상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의 조언을 참고해서 훨씬 더 객관적이고 창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연구자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그만큼 결과, 해석과 글쓰기, 창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AI를 방법론 설계에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내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하다예요. AI는 전공 불문하고 연구 단계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AI가 대신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작은 질문부터 AI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이 변수는 어떻게 분석하지?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한 고민까지 맡겨보세요.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길이 보일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연구 방법론 선택은 논문의 뼈대를 만드는 일이라서 정말 신중해야 해요. 하지만 그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AI가 옆에서 방향을 같이 잡아주고 내가 놓친 부분을 보완해 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자들이 이 방법론이 맞나? 하는 불안보다는 AI가 제안한 여러 방법 중에 어떤 게 내 연구에 가장 설득력이 있을까? 라는 풍부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연구 문화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연구자가 AI의 도움을 받으면 더 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도 생기거든요. 즉, 연구 과정이 더 효율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AI와 함께 설계한 방법론이 훨씬 단단한 연구와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은 단계에서 AI를 연구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AI가 어떻게 연구 방법론을 추천해 주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방법론이 정말 타당한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즉, 설계 타당성 검토를 AI랑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논문 심사위원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타당성이잖아요. 이 부분을 AI와 함께 점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논문은 훨씬 더 단단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